자, 디코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거꾸로 인코더. 인코더. LS147이 나와있죠. LS147. 자, 요거 먼저 심볼. 자, 일단 기호부터 쓰면 H 프라이, 그 다음에 BCD, H 프라이, BCD,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출력이 4개죠. BCD. 그 다음에 I1, I2. 교과서하고 다르겠습니다. 그냥 1, 2, 3, 4인데 요걸 그대로 쓰는데 그냥 I1이라고 그랬습니다. I9. 자, H 프라이가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이 프라이어리티의 약자입니다. 하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높은 순위.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일반 사람이 다니는 통로하고 승무원이 다니는 통로, 그죠? 우리 그 비행기 입국장에 가면, 출국장에 가면 일반 승객들이 줄 지어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플라이트, 아니면 스튜어디스, 그죠? 비행기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또 조금 빠르게 또 통로가 있죠. 우리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비행기 운행해야 될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뭐예요? 그냥 막바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이거 높은 순위입니다. 그죠? 순위가 높은 거죠. 그 높은 순위를 하이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 순위가 가장 제일 높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막 아무 저지도 안 받고 그냥 비행기를 그냥 쏙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는 한참 줄 서서 뭐 한두 시간, 옛날에 뭐 하여튼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외국 출장 한번 가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특히 인천에서 출발하려면 3시간 전에 가고, 그죠? 입국해도 막 그냥 시간이 쫓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냥 막바로 갑니다. 그냥. 자, 순위가 이제 다른 거죠. 순위. 그게 프라이어리티입니다. 프라이어리티. 근데 순위가 높으냐? 일반 사람은 로우 프라이어리티. 순위가 낮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이 프라이어리티. 높은 순위.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먼저 인코더 원리부터 잠깐, 하이 프라이어리티는 일단 빼고, 일단, 자, 10 to 바이너리 인코더는 뭐냐면, 또는 이게 BCD, 바이너리가 BCD 값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나오는 출력이 BCD 값이에요, BCD.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 0에서 9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0에서 9까지 값이, 0에서 9 사이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라는 뜻이죠, BCD. 자, 그리고 입력이 1에서 9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에서 9. 자, 우리가 디코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코더는 뭐냐면, 입력이 이쪽이죠. 출력이 이제 입력이죠. 그죠? 자,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0000이 들어왔다면, 인코더면, 000이 들어오면 뭡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가 안 보이죠?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0번째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0에, 그래서 여기 000이 들어오면 여기에 0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나오죠. 그죠? 거꾸로 전부 다 1이 들어왔다면 여기 인코더라면 1이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이건 BCD 값이 들어오니까 최대 값이 뭐예요? 9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000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9가 들어오면 여기에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도록 이렇게 동작하는 게 디코더라고 그랬죠.
요거 디코더에 거꾸로 만들게 되면 인코더가 되는 거예요. 인코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0번째 입력은 안 쓰고 있어요. 인코더 할 때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0번째 입력이 의미가 없어요. 인코더로 쓸 때는. 자, 그래서 이걸 없앴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꾸로 동작하니까, 자, 두 번째 입력에 0이 들어오고 나머지 전부 다 1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입력이 들어왔죠. 두 번째 입력에 액티브 로우니까, 그죠? 여기 액티브 신호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니까 인액티브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에 대한 이진수로 변환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2는 어떻게 됩니까? 0, 1, 0, 0이 2죠. 이렇게 출력내주는 장치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 디코더에 거꾸로 동작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코더, 디코더. 자, 그래서 그냥 인코더는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인코더는. 자, 그래서 인코더인데 여기 이제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하이 프라이어티 인코더. 하이 프라이어티 인코더는 그럼 뭐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IC 같은 거 설계하고 할 때 하이 프라이어티 인코더 뭐 이런 것들이 부품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 하이 프라이어티는 그럼 뭐냐?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한 개만 0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0이 들어왔다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이 들어왔어요. 2번하고 3번이 동시에 0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뭐, 한 개만 1이 들어오게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0이 그냥 여러 군데 들어와도 허용해 주게끔 내가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렇게 두 군데 들어오면, 2번에도 액티브 신호가 들어오고, 3번에도 액티브 신호가 들어왔죠. 그럼 출력을 어디다 내줘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2번, 3번이 들어오면 높은 번호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게. 프라이어티가 높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2번은 그냥 뭡니까? 2번하고 3번이 대통령이에요. 2번은 우리 일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게? 대통령이 먼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같은 액티브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번호가 높은 쪽이 우선순위를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출력이 뭐가 나야 되겠어요? 3에 대한 출력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이면 0, 1100이 3이잖아요. 1100인데, 근데 요게 뭡니까? 액티브로 신호로 출력이 나오니까 요거에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0011 이렇게 나오겠죠. 반전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액티브일 때 0이 나오게끔 설계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 3이죠. 3인데 요걸 반전시켜야 돼. 3번 쓰니까 1100이 출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이 프라이어티 이제 의미 알겠죠? 번호가 높은 쪽에다가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번호 높은 쪽에다가. 입력의 번호가 높은 쪽에 우선순위를 주는 거다. 내가 지웠죠? 0번이 없죠? 0번이 왜 없을까요? 0번이. 한번 IC를 설계할 때 1, 2, 3, 4 하고 0번까지 디코더 할 때는 거꾸로 0이라는 출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0이 없을까요? 자, 0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나야 돼요? 0의 출력은 0, 0, 0을 갖다가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 네비트가 다 뭐가 나야 돼? 1, 1, 1, 1이 나야 되죠. 자, 그럼 다 1, 1, 1이 나요. 1, 1, 1, 1이 나요.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1이 나왔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0번째 입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0번째 입력인데 0번째가 없죠? 그래서 0은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죠? 0은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1이면 입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0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0이라는 신호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죠. 없는 거하고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하고
0번째 신호가 들어온 거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0번째 입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요거에 대한 트루스 테이블을 완성하라 하는 문제를 한 번씩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시험 문제. 자, 트루스 테이블 만들 수 있겠어요? 요거에 대한. 입력의 개수가 0번째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아니면 요것만 얘기한다면 9개죠. 9개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2의 구성계죠. 2의 구성계면 몇 개? 512개죠. 야, 트루스 테이블 만들어 왔는데 트루스 테이블의 로우 수가 512개. 아이고, 이거 난 포기. 그죠? 이걸 갖다 깊이 생각 안 하면 요거에 대한 트루스 테이블 그리려고 하면 512개, 512줄에 뭔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입력이 I1, I2, I3, I4, I5, I6, I7, I8, I9. 그 다음에 출력. 출력은 A, B, C, D. A, B, C, D. 어느 게 M이에요? LSB가 A죠. A, B, C, D.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요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제일 높은 비트가 0이 됐어요. 그럼 출력이 뭐가 나? 요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8하고 7하고 4가 여기는 뭐 0이든 1이든 아무 문제 없고 동캐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캐. 값이 뭐가 나야 돼? 9가 나야 되죠? 요게 9가 들어왔으니까 요게 9의 보수가 나오면 되죠. 9는 어떻게 됩니까? 1, 0, 0, 1이 9죠. 요거 보수를 취하면 1의 보수를 취하면 0, 1, 1, 0죠. 그래서 0, 1, 1, 0. 그죠? 자, 그 다음에 I9가 1이 들어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인액티브 신호가 들어왔죠. 가장 높은 비트가, 그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비트가 1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요게 이제 왕이죠. 대통령이 안 들어오면 이제 성문이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가 0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동캐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8에 대한 보수를 출력해 내면 되겠죠. 8이면 1, 0, 0, 0이 1, 2, 4, 8, 8이니까 보수를 취하면 1, 1, 1, 0죠. 0, 1, 1, 1.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만 있으면 돼? 9개만 있으면 되죠. 9개만. 그죠? 그 다음은 1, 1,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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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 다음에 1, 1, 1,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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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 다음에 1, 1, 1, 1,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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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1, 1, 1, 1, 0, X, X, X. 1, 1, 1, 1, 1, 1, 0, X, X. 1, 1, 1, 1, 1, 1, 1, 0, X, X. 1, 1, 1, 1, 1, 1, 1, 1, 0. 요렇게. 요게 다예요. 그죠? 256개, 512개가 아니고 요거 10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9죠. 9니까 1, 0, 0, 1이 9니까 요거의 보수를 취하면 0, 1, 1, 0. 0, 1, 1, 0.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에 대한 트루스 테이블 만들어라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요거 하이 프라이어티가 아니었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하이 프라이어티가 아니었다면. 하이 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졌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 장치로 디자인한 예제가 요거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 인터페이스.
자, 키보드 인터페이스에 여기에 플랍장이 달려 있어요. 다 플랍장. 그래서 여기에 뭐 볼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볼트. 똑같은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거티브로 들어오니까 여기 나트 게이트를 다 연결해 줬어요. 거꾸로 내는 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9에 거꾸로 된 값이 나오니까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회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0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구분을. 0은 아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0을 누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구분하기 위한 회로가 바로 옆에 그림입니다. 자, 원리가 뭐냐면, 요게 뭐냐면 D0, D1, D2, D3. 자, 거기 보면 무슨 게이트를 하나 쓰는, 노아 게이트를 하나 썼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D0에서 D4 요 값을 넣어주고 있죠. D0에서 D3.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오는 거고, D1이 여기로 오는 거고, D2가 여기로 오는 거고, D3가 이렇게 온다는 뜻입니다. D0, 여기 D0, D1, D2, D3. 자, 그 다음에 하나 신호를 갖다가 더 인가해 주고 있죠. 뭘 인가해 줬냐면 0번째 키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키가 0번째 키입니다. 0번째 키. 요게 키보드 0, 1, 2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0에서 9까지 숫자가 있어요. 요게 2, 요게 뭐냐면 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삼, 4, 5, 6, 7, 8, 9, A, B, C, D. 그 다음에 보통 또 뭐가 있냐면, 그죠? 되게 키가, 16개 있는 키가,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0에서 9까지. 그 다음에 A, B, C, D. 만약 16진수라면 요 자리가 E, F, 그죠? E, F 이렇게 들어가고, 16진수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가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위치는 뭐, 순서는 뭐 만드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자, 그럴 때, 요게 0이라는 건 뭐냐면, 요 키를 눌렀다, 이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0에서 9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회로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요거 회로가 뭐냐면, 지금 0이냐, 0을 안 누르느냐, 그걸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0이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0이면 여기에 0, 0, 0, 0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0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일단 0은 나중에 생각하고, 만약에 0이 아닌 1에서 9까지 숫자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비트라도 뭡니까? 요거 아닌 경우가 되니까 뭡니까? 아닌 경우가 요 4비트 중에 어느 한 비트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0이 아니면 1이 들어오겠죠. 적어도 한 개 이상이 1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0에서 0이 아닌 1에서 9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0일 때면 이게 전부 다 0, 0이니까 0이 아닐 때는 요 4비트 중에 한 개 이상의 1이 들어오겠죠. 그죠? 1이 들어오니까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1이 한 개라도 1이 있으면 노화 게이트가 뭐가 돼요? 출력이.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노화 게이트는 어떻게 돼요?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노화 게이트 출력이 뭐가 됩니까? 오화 게이트.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오화 게이트 출력이 뭐가 돼요? 노화 말고 오화면 1이죠. 1이니까 반전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죠. 0. 예. 그래서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요 중에 뭐 1이 들어오면 요게 0이 된다.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일단 요게 0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0이 아닌 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0이 됐다는 거는 0이 아닌 키가 들어왔다. 0이 아닌 키를 눌렀다는 거죠. 맞아요? 0이 아닌 키를 누르면 저게 0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0이라는 키를 갖다가 우리가 디텍션, 그러니까 0을 눌렀느냐, 0이 아닌 걸 눌렀느냐,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0을 눌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눌렀으면 여기에 출력이 0을 눌렀을 때는 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0을 눌렀을 때는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나오고 있겠어요? 출력이 이쪽 거 아무것도 안 눌렀죠? 이쪽 거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이 출력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왔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걸 인부트를 거치게 나오면 여기 뭐가 들어오겠어요? 0, 0, 0, 0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게 전부 다 0, 0, 0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1에서 9까지 키를 안 눌렀을 때는 저 출력이 전부 다, 요게 전부 다 1이라는 출력이 나오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1이라는 출력이 나오니까 인버터를 거치고 나면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0이 됩니다. 1에서 9 사이 키를 안 눌렀을 때. 맞아요? 자, 그래서 아무 키도 안 누른 거예요. 요거 제외하고. 요쪽에 있는 1에서 9 사이에 있는 키를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여기에 전부 다 000이 들어옵니다. 그죠? 0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을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요걸 이제 체크하고 싶은 거거든요. 0을,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 0을 안 눌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을 안 누르면 여기에 지금 5V가 걸려있으니까, 그죠? 0을 안 누르면 요 쇼트가 안 되죠. 그라운드에. 그러니까 여기 5V가 입력을 들어오니까 5V의 낫들을 거치면 하이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로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로우가 들어오니까 평상시에는 0이 들어옵니다. 0번째 키를 안 눌렀을 때는 그죠? 0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올 지로니까 뭡니까? 올 지로니까 0도 안 눌러. 그러니까 키를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여기에 출력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여기 전부 다 0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여기 하이가 돼가고 여기 0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입력이 0이 되죠. 그죠? 아무 키도 안 눌렀을 때. 아무 키도 안 눌렀을 때 전부 다 0이 되니까 여기에 출력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에 1이라는 출력이 나오면 어떤 키도 안 눌렀어요. 안 눌러. 논리가 이렇죠. 저기에 1이냐 제로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키를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를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자 0번째 키를 눌렀다고 그럽시다. 0번째 키를 누르면 요게 0을 누르게 되면 그라운드에 쇼트 되죠. 0이 들어오니까 여기 뭐가 돼? 1이 되죠. 어느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어느 한 개라도 누르게 되면 여기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1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개라도 1이 들어오면 여기 출력이 뭐가 되는 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되니까 요거는 바로 뭐냐면 키 프레스트의 바가 나오죠. 어떤 키라도 누르면 저게 0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 성질인지 알았죠? 그래서 키가 0에서 9까지 10개가 있는데 어떤
어떤 키, 0이나 1, 2, 3, 4 어떤 개라도 누르게 되면 여기 출력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10개 중에 어떤 한 개라도 누르게 되면 이게 0이 나와요. 요 10개를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여기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게끔 지금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0번째 키 입력이 없잖아요. 그죠? 0번째 입력이 없다고. 그죠? 0번째 입력은 뭡니까? 입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여기 출력이 항상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아까? 1, 1, 1, 1 나오니까 0번째 키 누른 거나 아무것도 저 10개, 9개 키 중에 아무것도 들어온 거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구분해 주기 위해서 바로 요 회로를 갖다 첨가한 거예요. 0번째 키 눌렀을 때는 0번째 키 여기서 이제 요걸 집어넣어 주니까 0번째 키 눌렀을 때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 회로를 거쳐 가지고 여기 슈미트 트리가 그죠? 나트 게이트라고 그랬죠? 요걸 거쳐 갖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달았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회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냥 정상 동작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나트 게이트 하나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회로 그냥 여기다가 나트 게이트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나트 게이트 하나 더 쓰면 여기 출력이 뭐가 돼요? 키 프레스 때 또 반전이니까 키가 눌러졌으면 하이가 나오고 키가 안 눌러졌으면 0이 나오는 회로를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간단하게 안 하고 왜 이 슈미트 트리거에 나트 게이트를 썼을까요? 그것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저렇게 밑에 회로를 그냥 쓰면 더 심플할 텐데 밑에 회로를 안 쓰고 위에 회로를 쓰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앞에서 배웠어요. 이게 다 무슨 스위치예요? 전자적인 스위치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사람 손으로 꾹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용수줄로 만들어졌던 기계적인 스위치는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운싱이 생긴다고 그랬죠. 바운싱. 네? 바운싱이 생기기 때문에 바운싱이 생기니까 요 회로가 바로 뭐냐면 디바운싱 회로죠. 디바운싱. 바운싱을 제거하는 회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 평상시로 하이에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뚝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전자적인 스위치죠. 그런데 전자적인 스위치는 기계적인 스위치잖아요. 기계적인 스위치니까 밀리세컨드 오다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1010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동작은 이렇게 1010 이런 식으로 바운싱이 있어요. 그죠? 요게 미리세컨드 오다입니다. 미리세컨드 오다에 바운싱이 항상 있어요. 기계적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자적인 회로에서는 저 짧은 순간에 저 바운싱을 다 전자 회로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저게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바운싱을 제거하는 회로가 바로 요 회로입니다. 요 회로. 자, 그래서 그 교과서 그림이 옆에 있죠. 바운싱이 생기는 그림을 갖다가 교과서 428페이지에 여기에 바운싱이 생겨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운싱이 생겨서 들어온 거 갖다가 뭡니까? 여기 콘덴서에다 충전을 시키죠. 그래서 충전을 시킨 게 바로 그 회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온 회로가 이렇게 여기서 바운싱이 되고 다시 에서 나타난 전압이 이렇게 그랬죠. 네, 이렇게. 네, 요 콘덴서 여기 VC라고 하면 요 VC 전압이 이렇게 나와요. 콘덴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여기 콘덴서가 없었다가 여기 이렇게 나왔다가 그다음 또 뭐예요? 출력 쪽도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콘덴서가 없었다면.
콘덴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요거 제로 0V, 5V, 0V, 5V, 0V 스위칭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작게 만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점점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 자, 그러면 슈미터 트리거의 원리는 또 뭐예요? 여기에 스레숄더 전압이 두 개 있는 거죠. VT 마이너스 VT 플러스. VT 마이너스 그 다음에 VT 플러스. 스레숄더 전압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스위칭이 언제 일어납니까? 스위칭이. 언제? 요게 나오는, 요 입력이 여기 들어왔죠?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스위치 출력이. 자, 우리 슈미터 트리거의 그림이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요렇게. 요게 VT 플러스, 요게 VT 마이너스. 자, 0으로 떨어지는 건 언제잖아? 0으로 떨어지는 건 언제? VT 플러스죠? VT 플러스에서 떨어지는 게 요거죠. 영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0에서 다시 하이로 가는 거는 뭐보다 작아질 때? VT 마이너스보다 작아질 때죠. VT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는 전압이 여기죠. VT가 여기네. 지금 어디에 높은 전압이죠? 입력 전압이 뭡니까? 높은 전압이 있어요. 그죠? 이쪽에 있죠? 높은 전압이. 지금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높은 전압 아닙니까? 그죠? 높은 전압이니까, 자, 높은 전압에서 입력 전압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고 있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떨어져요. 자, 그럴 때 언제 스위칭이 일어납니까? 스위칭이 일어나는 게 요때죠? 요때니까 VT 플러스가 아니고 VT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다시 VT 마이너스 여기죠. 자, VT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높은 전압에 있는 출력이 뭐가 나요? 높은 전압에 있는 출력이 뭐예요? 낮은 전압이죠. 0V죠. 그러니까 출력이 0V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요거. 이 출력 전압이 0V잖아요. 그죠? 출력 전압이 0V고 그 다음에 스위칭이 언제 일어나냐면 VT 마이너스 전압이 가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T 마이너스 전압은 언제? 요때죠. 요때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이란 출력이 나오죠. 하이란 출력이 나오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로우 전압이 있어요. 지금 로우 전압이 들어가고 지금 하이 전압이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입력이 로우 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력은 하이 전압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뭡니까? 이 입력 전압이 로우에서 하이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로우에서 하이로 커지고 있죠. 하이로 커지고 있을 때는 언제 스위칭이 일어나요? 로우에서 하이로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는 요 전압이죠. VT 플러스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VT 플러스는 언제? 여기죠. VT 플러스는 여기죠. 자, 여기서 다시 0으로 바운싱이 제거됐죠. 그죠? 그래서 요 회로는 디바운싱이에요. 디바운싱. 됐죠? 디바운싱. 그래서 이런 바운싱이 제거된 출력을 만들어내는 회로죠.